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소식을 전할까 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미국의 순항미사일에 중국산 제트 엔진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 전에 앞서서 당연히 다른 소식도 몇 가지를 먼저 전할 것입니다. 우선 한화가 호주의 오스탈사를 인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호주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호주 정부에서 나온 반응은 의외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나온 소식은 호주의 국방부 장관의 반응인데요. 호주 국방부 장관은 한화가 오스탈사에 투자하는 걸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국방부 장관이 이런 반응을 보이냐라고 하면은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화가 오스탈사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사용하는 자금은 대략 3천억대이고 확보하는 지분은 9.9%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분으로 한화가 오스탈사의 대주주가 되는 건 사실인데 완전히 오스탈사를 혼자서 지배는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주 정부에서는 우리의 한화가 투자도 해주고 기술도 이전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는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한화의 투자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나라는 일본과 독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지금 호주의 차기 호위함 최종 후보에 올라가 있고 호주가 차기 호위함 사업에서 강조한 게 호주 조선소들에 대한 투자 및 기술 이전이었는데요. 엉뚱하게도 호주의 호위함 사업에서 탈락한 우리 업체가 지금 이걸 그냥 해주겠다고 해서 이 회사들이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참 재미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전에 LIG가 이라크에 대한 천공 미사일의 판매를 한화와 협의 없이 해서 LIG와 한화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LIG가 그대로 수출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었고 방사청의 중재로 양사의 대표가 만나서 협의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합의점에 도달하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LIG는 이라크에 대한 천공 수출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산 분야에서는 다들 LIG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천공은 LIG가 체계 통합업체이기는 하지만 천공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거의 50대 50 정도의 지분을 가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수출 전에 한화와 협의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했는데 LIG가 수출 실적에 눈이 멀어서 양사 간의 신뢰를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화 측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로 삼고 있는 게 LIG가 협력업체와의 신뢰를 깨버린 부분이라고 합니다. 무기 수출은 절대로 한 회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수많은 협력업체와 협의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른 무기도 아니고 거의 양사가 50대 5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천공에도 이러할진데 다른 무기는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LIG의 가장 큰 잘못은 협력업체와의 신뢰를 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방산 분야에서도 들리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누가 봐도 수주 실적에 눈이 먼 LIG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화와의 협의가 완결되지 않았음에도 수출을 강행하겠다는 LIG의 태도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LIG가 이러는 건 LIG가 순수하게 다른 분야가 없이 방산 분야만을 전문으로 하는 방산 전문 회사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을 보는 시야가 좁다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실적에만 목을 매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확실히 이 문제는 절대로 LIG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LIG의 수주 실적은 상당히 좋고 그래서 LIG의 주가도 대폭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LIG가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주 실적에 너무 목을 매고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해집니다. 결국은 한화는 LIG의 이라크에 대한 천공 공급 일정을 지킬 수 없다는 건데 LIG가 단독으로 이라크에 천공을 수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LIG가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바로 헤론 무인기에 대한 전력 공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방사청이 협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듯 결국은 헤론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전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헤론 세대가 전부 쓸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헤론 기체의 가격은 높지가 않네요. 우리는 2016년에 헤론을 도입했고 헤론 한 세트를 도입하는데 400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체 한 대의 가격은 대략 3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헤론 무인기 운용 시스템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기체를 다시 도입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방사청에서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전력 공백을 메꾸는데 대략 230억이 들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헤론 기체를 다시 도입하는데 처음 도입했을 때와 같은 비용이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는 무인기를 운용하다가 중간에 기체를 손실을 하게 되면 그 무인기의 기체를 긴급하게 도입하는 행정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인기 긴급 도입 절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해론의 기체만을 다시 도입한다고 해도 기존 기체를 그대로 다시 도입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체를 2016년에 도입해서 지금은 동일한 해론 모델이 생산이 되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 손실한 기체는 북한의 GPS 교란으로 손실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론의 기체를 다시 도입한다고 해도 결코 기존에 운용하던 기체와 100% 같은 기종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고, 당연히 지금 우리에게는 손실한 무인기를 긴급 도입하는 절차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해론 기체를 추가로 도입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도입하는 의미도 없을 텐데 걱정이네요. 아무튼 이 문제는 이번 사고 전부터 이미 작년에 두 번째 기체를 손실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론의 작전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빨리 절차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신규 기체를 도입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주제로 다시 넘어와서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현실 이야기를 한 가지 할까 합니다. 무슨 이야기이냐면요. 바로 우리나라 무기에 들어가는 중국산 부품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미국에서 개발하던 순항미사일에 중국산 제트 엔진이 들어가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미국산 순항미사일의 제트 엔진이 중국산이라니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의 마크 인더스트리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수직 이착륙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수직 발사기 같은 아무런 외부 도움 없이 그냥 세워만 두면 미사일이 알아서 수직으로 이륙해서 목표로 날아가는 방식의 미사일인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원래는 마크 인더스트리에서 그 순항미사일의 영상을 공개를 했고, 당연히 저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저도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회사의 채널을 찾아서 가봤지만 지금은 영상을 내려서 올릴 수가 없는데요. 이 회사는 원래 미국의 스타트업으로 미국 정부의 일종의 신기술 개발 자금을 받아서 바로 이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의 영상에 나오는 순항미사일에 탑재되는 제트 엔진을 사람들이 보고 중국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회사도 처음에는 부인했는데 정작 중국의 제트 엔진 회사에서 우리 엔진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도 내리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미국 스타트업이 어쩌다가 중국산 제트 엔진을 순항미사일에 탑재하게 되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 회사가 사용하던 제트 엔진은 마이크로 제트 엔진인데요. 이 엔진은 군사용 엔진이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많이 팔리는 엔진입니다. 간단하게 RC용 제트기 같은 데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한마디로 모형에 들어가는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형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개인용 제트슈트 등에도 사용되는 엔진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민간 분야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제트 엔진의 대부분이 바로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스타트업이 자신들의 순항미사일에 사용한 것도 이렇게 흔하게 민간 시장에서 팔리던 중국산 엔진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개발하고 있던 순항미사일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중국산 제트 엔진이 들어가는 장비가 없을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있을 것 같나요? 없을 것 같나요?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미국에서 스타트업이 개발하던 순항미사일에 중국산 엔진이 들어가는 걸 보고 다들 문제시하는 걸 보고 오히려 좀 놀라서 이 주제를 준비한 건데요.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듣고 중국산 엔진이 들어가는 게 왜 문제지? 어차피 마이크로 제트 엔진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무기에 중국산 엔진이 들어가는 걸 별로 문제시하지도 않던데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모르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준비를 해본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어떤 무기에 중국산 제트 엔진이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이 무기인데요. 네, 무인기입니다. 저번에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군에서는 총 3종류의 무인기를 공개했고, 하나는 정찰형 무인기를, 또 하나는 자폭형 무인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스텔스형 무인기였는데요. 이 스텔스형 무인기는 마치 우리의 가오리 X 같은 전익기 스타일의 무인기로, 당연히 가오리 X 같은 제대로 된 스텔스 무인기는 아니고요. 다만 모습만 우리의 가오리 X를 흉내낸 무인기입니다. 이 무인기는 대통령의 지시로 급하게 도입된 무인기 중에 하나이고, 당연히 그래서 제대로 된 개발 기간을 거치지 않고 개발되었으며, 당연히 탑재 장비도 상당히 부실한데요. 당장 정찰 장비는 일본의 소니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 엔진은 바로 RC 모형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RC형 마이크로 제트 엔진은 대부분이 바로 중국산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타트업이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산입니다. 아니, 우리도 우리의 해성 대한미사일 등을 위해서 소형 제트 엔진을 생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성 같은 미사일에 사용되는 제트 엔진은 이 기체에 사용되기에는 출력도 너무 크고 크기도 너무 큽니다. 못해도 이 무인기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제트 엔진보다 출력이 5배에서 10배는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마이크로 제트 엔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모델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양산되고 있는 모델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실하게 이 무인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제트 엔진은 중국산입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말도 안 돼. 우리의 군사무기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무인기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건 이 제트 엔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건 이건 무인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모를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고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무인기 중에서 중국산 부품이 전혀 안 들어가는 무인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세 가지는 어떤 무인기나 전부 중국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세 가지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프로펠러와 모터 그리고 배터리는 어떤 무인기나 전부 중국산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우리 군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모든 무인기에는 전부 중국산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에 중국산 엔진이 들어가는 걸 문제시하는 게 오히려 저를 놀라게 한 것이고 이미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스텔스 무인기에 중국산 제트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신경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어차피 제트 엔진이 아니라고 해도 무인기 중에 중국산 부품이 안 들어간 무인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군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어차피 우리 방사청은 소형 무인기는 절대로 개발하지 않고 있고 결국은 이미 개발된 무인기 중에서 필요한 무인기를 선정해서 도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최저가격 입찰 방식으로 무인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업체들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결국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쟁 입찰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아예 중국산 무인기를 그대로 들여와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납품하려던 회사도 있었지만 그 회사가 아니라고 해도 그 어떤 회사도 100%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각이 무뎌졌다는 걸 이번 미국의 순항미사일 사건을 보고 느끼게 되었는데요. 제가 미국의 사건을 보고 아니 마이크로 제트 엔진을 중국산을 쓰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왜 저게 문제가 되지? 어차피 마이크로 제트 엔진 대부분이 중국산인데 그럼 중국산을 쓰지 않으면 무엇 쓴다는 이야기지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든 게 우리의 무인기에도 마이크로 제트 엔진이 들어가고 당연히 그 엔진도 중국산인데 저조차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나 곰곰이 이 문제를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무인기 중에서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지 않는 무인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산 부품의 종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이고 원래는 마이크로 제트 엔진은 그래도 과거에는 전부 중국산이 아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마이크로 제트 엔진에 대한 중국산 점유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중국산을 사용하는 걸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더 부추기는 건 우리 방사청입니다. 결국은 방사청이 직접 무인기를 개발하지 않고 최저 입찰 방식으로 무인기를 계속 도입한다면 앞으로는 중국산 부품의 사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방식의 무인기 도입 방식에서는 업체들이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을 방법은 아예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아마 앞으로 중국산 부품의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결국은 방사청이 무인기의 개발에 직접 나서고 그리고 충분한 개발비와 도입 비용을 업체에게 주어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당장 국내에서는 이미 마이크로 제트 엔진도 개발 중이고 재작년인가에는 LIG에서 무인기용 모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런 부품들은 중국산 부품보다 몇 배, 심지어는 몇십 배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방사청이 나서지 않는다면 업체들 스스로가 국산을 사용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무인기에 중국산 부품이 사용되는 걸 업체 탓이라고는 절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방사청뿐이고 결국은 방사청이 투자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방사청은 그럴 생각이 없고 결국은 방사청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의 군사용 장비 중에 중국산 부품이 사용되는 건 이것만이 아니고 아주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역시 무인기이고 지금 당장 중국산 부품을 갑자기 전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든 방사청이 투자를 해서 중국산 부품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우리의 장비, 그 중에서도 특히 무인기에 중국산 부품이 일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